네, 안녕하십니까. 트윈스볼 투나잇의 양사장입니다. LG 트윈스가 롯데를 꺾고 3연승을 달성했습니다. 이 대타 이영빈 선수의 결승타와 또 투수들이 완벽히 9이닝을 나눠 던지면서 대체 선발이 나오는 날 3연승을 달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동안은 LG 트윈스가 9월에 수아레즈가 빠진 이후에 대체 선발이 나왔을 때는 조금 경기에서 대량 실점을 해서 바로 무너지고, 또 선발 투수가 제대로 나오는 날에는 좋은 경기를 한 반면에 이제는 대체 선발이 나와도 아주 훌륭하죠. 투수 교체도 잘 이루어지고 첫 번째, 두 번째 투수들도 최소 실점으로 일단은 상대 타자들을 기선제압을 성공을 하고 이후에 바통을 잘 넘기면서 좋은 내용이 나오는 것 같고, 또 타자들도 필요한 점수를 꼬박꼬박 내주면서 오늘도 3점 차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오늘 경기 바로 리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영빈 선수가 투데이 MVP입니다. 대타로 나와서 결승 2루타를 기록을 했고요. 유강남 선수가 최근에 타격감이 좋아요. 4안타 1타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창기, 서건창 선수가 멀티히트를 기록을 했고, 이 LG의 필승 듀오죠. 셋업맨 정우영과 마무리 고우석이 각각 20홀드와 27세이브를 달성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G 트윈스가 오늘 경기까지 포함해서 대체 선발 등판했을 때 3연승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투수 운용을 생각한 대로 이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 대체 선발, 오프너라고 하죠. 메이저리그에서도 이 첫 번째 나오는 투수 이후에 불펜이 이어 던지는 것을 이제 오프너가 나오고 뒤에 투수들이 이어 던진다고 하는데, 오프너 등판 시에 6회까지 투구 성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전에서는요, 배재준 선수가 2와 3분의 1이닝 무실점, 이정용, 진해수, 김윤식이 이어 던졌습니다. 이후에 김윤식 선수가 한 이닝을 더 던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6회까지만 보면 이 4명의 투수가 6이닝 1실점, 그리고 경기는 12대 3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하루 쉬고 금요일날 이우찬 선수가 2와 3분의 1이닝 3실점을 했는데, 두 번째로 나온 김윤식 선수가 6회까지 3과 3분의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내면서 9원승을 거뒀고요. 6회까지 두 선수가 또 6이닝 3실점을 기록한 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롯데전 배재준 선수가 첫 번째 투수로 나와서 3과 3분의 2이닝 1실점 비자책을 기록을 했고, 김윤식 선수가 2와 3분의 1이닝 1실점으로 또 9원승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오늘은 6이닝 2실점 자책점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세 경기를 자세히 보면요, 모두 6이닝 동안 3실점 미야. 그러니까 퀄리티 스타트를 합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 오프너 작전이 굉장히 또 맞아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9월 초에도 오프너를 했는데 실패를 했고 지금은 오프너를 했는데 어떻게 성공을 하였는가?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9월 초에 오프너는 연속 등판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 김윤식 한 게임 나오고 그 다음날 바로 또 오프너 이우찬,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투수 코치나 벤치에서도 다음 투수로 누굴 내야 되지? 오늘 이 투수로 길게 갔다가 오늘 경기는 어쩔 수 없는데 내일도 오프너가 나야 되는데 내일 또 계산이 안 서고, 약간 이런 식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민호 선수가 그때 로테이션을 하루 미뤄서 이 오프너들 사이에 등판을 했거든요. 실제로 이민호 선수가 로테이션을 미뤘던 9월 23일 목요일 삼성전은 패배를 했지만, 어쨌든 오프너가 연속으로 들어가던 사이에 이민호 선수가 등판을 하면서 벤치 입장에서도 이렇게 띄엄띄엄 오프너 경기를 띄워놓으면은 경기를 준비할 때 이 투수 뒤에는 두 번째 투수로 누가 올라와서 이우찬이나 배재준이 올라왔을 때는 김윤식, 이상영, 최지선 이런 선수가 올라와서 긴 이닝 막아주고, 이후에 추가점이 난다면 추격조들을 그대로 투입해서 필승조도 아끼고, 추가점이 나지 않고 타이트한 상황이 오늘처럼 펼쳐진다면 필승조를 언제 투입해서 어떻게 막고, 이렇게 계산이 설 텐데, 왜냐하면은 그 다음날엔 또 이닝을 많이 먹어주는 선발들이 등판을 하니까 계산하기 편할 텐데, 결국에는 오프너들을 붙여나왔던 게 9월 초에 결과가 안 좋은 걸로 이어지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참 김윤식 선수를 필두로 오늘 그리고 그 전에 나왔던 긴 이닝 소화해준 투수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참 LG 대 롯데 이 두 팀의 명성에 걸맞게 엘론 라시코가 펼쳐졌는데요. 야구에 늪에 빠진 줄 알았습니다. 어떤 상황들이 있었냐면 1회 초 1사 1삼루에 정훈 선수 타석 때
삼진을 당해요, 정훈이. 그러고 손아섭 선수가 이제 스타트를 끊었는데 유강남의 송구가 또 손아섭을 잡았죠. 손아섭이 런다운에 걸리면서 루상에서 이닝이 끝나버립니다. 투아웃이 바로 잡히면서. 그리고 1회 말 2사 1-3루 김민성 선수의 타석에서는 투수 보크로 인해서 3루 주자 서건창이 홈에 들어왔죠. 발을 안 빼고 위장 견제를 했기 때문에 이 서건창 선수가 들어왔고요. 4회 초 무사 1루에서는 안치홍 선수의 타구가 비가 오고 타구가 물기를 먹으면서 빠르긴 했지만 김민성 선수 가랑이 사이로 빠져나가면서 실책이 기록이 되고요. 이후에 1사 1-3루에서 안중열 선수의 땅볼 타구를 홈 송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3루 주자가 이대호였기 때문에 느린 주자라서 홈 송구를 선택을 했는데 이 공은 정말 받을 수 있는 공이었는데 유강남 선수의 밑에 맞고 또 포구가 안 됐어요. 네, 밑에 맞고 그냥 흐르면서 포구 실책. 그리고 이대호 선수가 득점을 했고요. 5회 말 2사 1루에는 최은성 타석 홍창기 선수가 또 견제에 걸려서 루상에서 아웃카운트가 생겨서 이닝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졸전의 향연이었는데 그래도 이 흐름을 바꾼 건 이따가 말씀드릴 대타 이영빈 선수였고 결국에는 LG가 6회에 석점을 뽑아내면서 5대2로 승리를 거두게 됐는데 참 오늘 경기 그래서 좀 더 걱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경기 꼭 엔딩이 안 좋았거든요. 늪에 빠지게 되면. 어쨌든 LG가 이런 경기 또 잡아내서 다행이었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관리와 함께하는 정우영 2년 연속 20홀드를 달성합니다. 만 22세 이하 선수가 2년 연속 20홀드를 달성한 경우는 2013, 2014 한현희 이후 최초라고 하네요. 그래서 한현희 선수가 이제 넥센, 지금은 키움에서 선발로 뛰고 있지만 넥센 히어로즈 세던맨으로 활약할 때 2013년, 2014년 20홀드 이상을 기록을 했고 두산의 홍상삼, 임태훈 그리고 정우영 선수 2번, 정우람 선수 젊었을 때까지 해서 역대 만 22세 이하 20홀드 기록 선수를 모아봤는데요. 이닝 수를 보시면 올해 정우영과 2006년 정우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많은 이닝을 던졌습니다. 물론 정우영 선수는 아직 시즌이 남아있고 제가 봤을 때는 한 지금 페이스대로 등판한다면 60이닝 언저리에서 끊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정우영 선수가 데뷔를 하고 데뷔 첫 시즌에 65와 3분의 1이닝, 지난해 74와 3분의 2이닝을 던졌어요. 올 시즌은 오늘 경기 포함해서 47과 3분의 1이닝입니다. 확실히 아직 시즌이 끝나지 않았지만 이 관리를 해주다 보니까 정우영 선수 볼 스피드도 더 빨라진 것 같고 투심의 비율을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타자들을 또 후반기에는 더 잘 제압해 나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휴식이 주어지니까 정우영 선수가 좋은 모습 보였는데 이제 정우영 선수가 올해도 포스트 시즌 나가게 되면 3년 연속 출전인데 올해 포스트 시즌까지 이 좋은 페이스를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승부처 얘기할 시간입니다. 바로 대타 이영빈 선수의 결승타 장면인데요. 사실은 이제 롯데가 최근에 전반기 이제 허문회 감독이 경질되고 나서 서튼 감독이 부임한 이후로 후반기에 그래도 전반기보다는 나은 성적으로 지금 8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롯데가 좋아진 점은 저는 불펜이 좋아졌다고 보거든요. 그 중심에는 오늘 나온 김도규 선수를 비롯해서 김진욱이라든지 강윤구 거기에 필승조 3인방인 구승민, 최준용, 김원중으로 이어지는 마무리 라인까지 아주 좋아진 불펜을 자랑하는데 그 시작점이 되는 이 김도규 선수를 상대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김도규 선수가 등판을 해서 선타자 최현성 삼진, 오지환 볼넷, 김민성 안타 때 작전이 걸리면서 1-3루 찬스가 만들어졌죠. 여기서 문보경 선수 타석에서 이영빈 선수를 기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영빈 선수가 김도규 선수를 상대를 했는데 볼 카운트가 2&2였어요. 사실은 이 4개의 공이 다 스플리터였습니다. 포크볼을 다 던졌는데 이영빈 선수가 4구째 헛스윙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스플리터가 하나 더 들어오는 것보다 빠른 볼이 하나 들어온다면 이영빈이 어떻게 대처를 할까, 걷어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하러 봤는데 스플리터가 아무리 이 변화구를 잘 던지는 선수도 결국에는 5개 연속으로 스플리터를 던지면 타자 눈에 익기 마련이거든요. 이 스플리터를 받아치면서 1루수 옆을 빠르게 빠져나가는 2루타를 장렬을 했고요. 손아섭 선수가 또 실책을 범하면서 1루 주자 김민성까지 홈을 밟습니다. 그래서 스코어가 4대2가 되고 유강남 선수가 또 기술적인 타격으로 밀어서 적시타를 추가하면서 6회 말 3득점이 완성이 됩니다. 참 그래도 이 이영빈 선수의 타격을 보면 정말 기특한데요.
변화구를 많이 던지겠죠. 당연히 이 어린 선수들은 프로의 변화구에 적응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문보경 선수도 변화구 타격할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이재원 선수도 마찬가지인데 이영빈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는 이 변화구를 정말 잘 받아치면서 팀에 필요한 점수를 선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 이런 상황에서 기용을 해서 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 이영빈 선수 20살이잖아요. 제가 만약에 그 나이 때 그 타석에 들어섰으면은 이렇게 과감하게 자기 스윙 돌리면서 안타를 칠 수 있을까?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이영빈 선수 잘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플레이어 역시 이영빈 선수입니다. 고졸 신인의 매서운 타격. 올 시즌 2002년생이죠. 이영빈 선수가. 고졸 신인들의 성적만 보겠습니다. 안재석 선수 1차 지명된 두산의 선수인데 가장 많은 경기, 가장 많은 타석을 소화했습니다. 타율은 2할 6푼 4리, 출루율 3할 1푼 1리, 장타율 3할 7푼 4리고, 이 외의 선수들은 다 고만고만하게 기회를 받았어요. 나승엽, 김주원, 김희집, 이영빈 다 고등학교 때 정말 한가닥 하던 선수들인데, 나승엽 선수 42경기에서 2할 2푼, 김주원 선수 43경기에서 1할 8푼 9리, 김희집 선수 32경기에서 1할 3푼, 이영빈 선수가 44경기에서 2할 8푼 8리, 출루율 장타율이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래서 이영빈 선수 보면은 저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물론 수비에 단점이 있는 선수지만 이렇게 1년차 선수가 타격에서 깜짝 놀랄만한 결과물을 가져간다는 게 좋은 것 같고, 아직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앞서 말한 수비도 그렇고 송구, 특히 이루수로 나왔을 때 언더 송구가 안 된다는 점은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거를 상쇄하는 타격, 주루, 자신감 있는 플레이, 그리고 공도 잘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영빈 선수가 한번 올라와서 거의 뭐 피처스에 잠깐 내려갔을 때 빼놓고는 계속 활약을 한다는 게, 잘하니까 계속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동기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이영빈 선수의 활약을 조명해봤고요. 그리고 이영빈 선수가 이 결승타가 4번이나 됩니다. 6월 11일 두산전 8회 2사 만루의 대타 밀어내기 결승타, 6월 27일 삼성전 8회 2사 2루 결승 투런, 8월 15일 롯데전 2회 2사 2루 우전 적시타, 오늘 경기 결승타까지 포함해서 결승타가 총 4번이나 됩니다. 이영빈 선수 자신감 있는 스윙으로 오늘 또 2루타 하나를 장렬을 했고, 일단 올 시즌 이영빈 선수는 솔직히 말하면 1군 엔트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경험이 될 거예요. 같은 1년차 때 오지환 선수는 거의 퓨처스에서만 있었고 1군에서 타석 기회를 많이 받지 못하고 교육리그를 떠났거든요. 근데 이영빈 선수는 지금 1군에서 그래도 적지 않게 경기를 출장을 하고 기회를 받고 이렇게 계속 1군 엔트리에 남아있다는 거는 정말 이영빈 선수 내년이 기대되는 이영빈 선수의 타격인 것 같고, 내년에 개인적으로 이영빈 선수는 3루 포지션을 잡아서 경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영빈 선수 아직 커리어에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반짝이는 활약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돌아온 야구 강좌 시간입니다. 이제 잔여 경기 일정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요 취소 경기를 비롯해서 10월 둘째 주부터 일정이 새롭게 편성이 됐습니다. 기아전까지가 원래 일정이 편성돼 있던 거고 KT전부터 일정이 추가가 된 건데요. KT 홈 경기를 시작으로 문학 원정 1경기, 롯데 사직 원정 3경기, NC와의 원정 또 더블헤더 포함 3연전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동거리는 문학, 사직, 창원으로 괜찮은 이동거리를 자랑을 하고 있어요. 뭐 인천에서 부산 가는 거 제외하고는. 그리고 하루 쉬고 홈으로 올라와서 키움과의 홈 3연전이 있고, 하루 쉬고 또 잠실 원정 경기가 있고, 이제 마지막 주에 한화 원정 3연전 대전에서 치르고요. 부산 원정 2연전을 또 롯데와의 경기로 치릅니다. 이러면서 정규 시즌이 끝나게 되는데, 사실은 지방팀들에 비해서 이 수도권 팀들이 이동거리 부분에서는 그래도 손해를 보지는 않기 때문에 남은 잔여 일정 경기, 원정 경기들이 많지만 잘 극복을 해서 좋은 성적으로 올 시즌 마쳤으면 좋겠고요. 이 잔여 경기 특이사항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월요일 경기 편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편성이 될 경우에는 10월 4일, 10월 11일 이 두 날은 대체휴일이에요. 빨간 날입니다. 그래서 2시에 만약에 편성이 되면 시작이 되고요. 10월 30일 정규 시즌이 종료가 된다면 11월 1일부터 와일드카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1월 15일부터 열리는 포스트 시즌 경기는 고척 스카이돔에서 진행이 되고요. 연기되는 경기가 포스트 시즌 시리즈와 관계가 없을 경우, 이를테면 순위가 다 확정이 됐는데 포스트 시즌 진출팀끼리의 경기가 아닐 경우에는 포스트 시즌 기간 중에 진행이 됩니다. 자, 이제는 잔여 일정 어떻게 해야 잘 풀릴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요.
사실은 10월 9일부터 잔여 일정이 시작이 되는데 10월 8일날 기존 일정이 끝나잖아요. 요 시점에 삼성보다 순위가 높거나 승률이 높아야, 게임차는 같은데 승률이 높아야 2위 싸움에 유리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10월 9일부터는 LG만 경기가 있는 날, 삼성은 경기가 없는 날, 이런 날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같은 경기를 치르는 날까지 순위가 좀 높은 데 있어야 그래도 남은 경기에서 5할만 하면, 그러니까 반타작만 하면 2위를 차지를 하는 거거든요. 삼성보다 순위가 높아야. 그래서 지금 2위 싸움을 하는 삼성과의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두 차례 일요일 더블헤더가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무조건 1승 1패 이상 해야 될 것 같고요. 시즌 마지막 탈락팀들의 고춧가루, 지난해 아주 시게 당했죠. 그래서 올 시즌 마지막 5경기 하나 롯데전도 상당히 중요하고, 이왕이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순위를 빨리 확정짓고 이 포스트 시즌 모드로 돌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년 시즌과 다르게 포스트 시즌도 축소가 되고 일정이 상당히 촘촘하기 때문에 만약에 순위를 늦게 확정짓는다면 피곤한 상태로 포스트 시즌을 치를 수가 있어서 빨리 순위를 좀 확정을 짓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잔여 경기까지 알아봤는데 잘 치러서 LG 트윈스가 지난해와 다른 결과물을 받아냈으면 좋겠고요. 롯데와의 또 내일 경기가 있습니다. 이민호 선수와 박세영 선수의 맞대결. 내일 비 소식이 있는데 과연 언제 비가 와서 또 변수가 될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트윈스볼 투나잇 모처럼 만에 3연승입니다. 또 경기가 오늘 비로 인해서 늦게 시작된 만큼 여러분들이 TV 앞에서 엘론라시코 실책 어이없는 플레이의 향연 보시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는데, 내일부터 또 연승을 타고 났으니까 계속 연승 모드로 이어가서 2위 싸움 유리하게 오늘도 삼성과의 경기차를 줄인 만큼 2위 탈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윈스볼 투나잇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